요 소설을 하나 보면서 오늘 얘기를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하인리 벨이라는 작가, 독일 작가의 1949년도 소설이네요. 안데 브리케, 다리 위에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주 옛날에 한번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독일 친구한테 이런 이런 내용의 소설이 뭔지 물어봐가지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돼 있는 걸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지만 그분들의 통계는 틀렸다. 미안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 소설의 주인공이 어떤 소년이거든요. 요 소년이 요 다리 위에서 서가지고 직업이 길 가는 사람들 수를 세 가지고 보고하는 게 직업이에요. 뭐 통계청 소속 알바생 이런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 수를 세면 2차 대전 후에 독일이니까 뭐 다리를 지었다, 돈을 들여 지었으니까 이 다리가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의 통계를 내 가지고 활용도 같은 걸 재고 뭐 이런 걸 했겠죠. 사람 수를 셉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숫자를 세 가지고 가져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윗분들이 그걸 가지고 그분들은 곱하고 나누고 뭐 퍼센트를 만들고 나는 이분들이 이걸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이 소년이 요 아이스들레 아이스크림 가게죠. 아이스크림 가게에 일하는 요 소녀를 이제 좋아해요. 이 소녀가 하루에 2번 다리를 건넙니다. 갈 때 건너고 올 때 건너겠잖아요. 먼 발치에서 보고 말도 못 걸어봤죠. 사랑에 빠진 거죠. 이 소녀를 사랑합니다. 그 소녀를 딱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거죠. 이 소녀는 그래서 세지 않습니다. 왜 안 세느냐? 다른 사람들도 하나 이렇게 셌을 거니까 이분도 1 되고, 이분도 1이라는 존재가 되고, 이분도 1이라는 존재가 되고, 이렇게 세어진 하나라는 존재로 바뀐 사람들이 어른들한테 갖다 주면 이 어른들이 이걸 갖다가 다 섞어가지고 막 더하고 막 극깨고 뭐 퍼센트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내 사랑하는 소녀가 똑같은 1이 돼가지고 이 존재들과 뒤섞여가지고 막 더해지고 깨지고 갈려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퍼센트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를 이 소년이 참을 수가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소녀가 그런 잔인한 운명을 겪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소녀를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통계는 틀렸지. 항상 한 명 빠져 있는 거죠. 2명이네. 갈 때 올 때니까. 그런데 이제 하루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건너편에 수석 통계학자 팀장님이 오셨어요. 팀장님 오셔가지고 딱 보고 있어요. 이제 그날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열심히 셌습니다. 하필 그때 이제 이 소녀가 지나간 거죠. 그 소년이 이제 갈등에 빠집니다. 아, 지금 내가 이 일자리를 보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 소녀를 세야 될 텐데, 근데 내가 이 소녀를 오늘 세버리면 이 소녀는 그냥 1이라는 존재로 바뀌어가지고 다른 1이라는 존재들과 뒤섞여가지고 의미 없이 더해지고 갈려지고 깨지고 뭐 이런 잔인한 운명을 겪게 될 텐데 내가 내 자리를 보존하려고 내 사랑하는 소녀가 이런 잔인한 운명을 겪게 만드는 게 맞냐 생각하다가 결국 소녀를 세지 않습니다. 용감한 소년이죠. 좀 있다가 이제 팀장님이 건너옵니다. 건너가지고 자네가 센 거 줘봐 이렇게 주니까 자기가 센 거하고 그 한 명 차이 나잖아요. 그 팀장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어? 자네 말이야 이거 한 명 틀렸네? 넌 말이지? 응? 굉장히 정직하구나. 한 명쯤은 틀릴 수 있지. 아,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어. 너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한 것 같으니까 내가 승진을 시켜줄게. 뭘로? 자동차를 세는 걸로. 이 다리는 자동차가 다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동안만 자동차가 다니고 다녀도 몇 대 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여유 있는 일인 거고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 동안 드디어 이 소녀는 이제 그 시간 동안 건너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소녀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 소설의 감동이 어디서 왔나? 이 소설의 감동이 뭐 여러 가지 좋은 스토리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이 소년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소녀가 1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1이 뭐예요? 이건 이분들도 사실 1이 아니었겠죠. 근데 이분들은 나의 용도에서 1에 불과한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 상에서는 1로 충분했던 겁니다. 이 모델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라는 사실만 중요해요. 이 소녀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소녀는 소녀가 전부 중요하잖아요. 1이 아닌 거예요. 1로 측정되지 않는, 1로 세워지지 않는, 1이라는 데이터로는 표현되지 못하는 소녀의 아름다움이 1 바깥에 있죠. 1로 세워지지 않는 거죠. 아까 우리가 세워놨던 이 모델과 데이터의 관계에 대한 도식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소녀는 여기 소녀가 있는데 1이 아닌 거죠. 소녀의 아름다움 어디 있느냐? 데이터에 있지 않고 노이즈에 있습니다. 소녀의 아름다움은 노이즈에 있습니다. 사물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측정하지 못한 데이터의 대부분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노이즈가 뭔가요? 이 모델 바깥으로 버려진 것들입니다. 우리한테 안 중요했던 것들, 보이지도 않았던 것들, 우리가 이 모델을 수립할 때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디테일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렸는데, 사실은 그 버려진 거 안에 아름다움, 이게 이제 비즈니스에 대입을 해보면은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죠. 우리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는 데이터에 있지 않고 노이즈에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델은 한번 세워지고 나면은 고착되거든요. 왜 고착되냐? 의사소통을 모델 안에서만 하게 되거든요. 이 모델이 나만의 모델이 아니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일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집단이 가지고 있는 모델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모델에 부합하는 사실들은 이 모델 안에서 잘 보이고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되고 서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결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냈더니 그게 또 우리의 성공과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모델에 대한 믿음은 강화되겠죠. 그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강화 루프를 돌 텐데 모델은 점점 견고해지고 세상은 어떤가요? 시간이 가면서 세상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현실에서 잘 맞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중요했겠지. 그래서 거기에서 부합하게 만들어진 모델이 있었고 이 모델로 의사결정을 내는 게 이 현실을 설명하고 판단을 내는데 꽤 쓸모가 있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델은 그대로 있고 모델은 그대로 있고 현실은 처음에는 모델과 잘 부합할 수 있겠지만 점점 괴리가 생겼겠죠? 현실과 모델 사이의 괴리는 시간이 가면서 벌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모델은 그 자리고 현실은 변하니까. 이게 어느 수준 이상 되면 현실과 모델 사이의 괴리를 버티지 못하고 그 모델에 입각해 있던 개인이든 조직이든 침몰하죠. 좋은 모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대로 있으면서 현실과 많이 괴리가 벌어져가지고 그 괴리를 관찰하지 못하고 모델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뭐 흔한 말로 꼰대라고 하잖아요. 꼰대가 되는 거죠. 조직도 꼰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꼰대가 되면 현실과 이 모델 사이의 괴리, 이게 노이즈잖아요. 이 노이즈의 양이 무게를 넘어서는 순간 이제 그 모델을 가지고 운영해왔던 비즈니스나 조직은 침몰하겠죠. 그게 역사가 보여주는 뭐 제국의 흥망성쇠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건전하게 잘 만들어졌던 어떤 제국이 국가가 있겠지만 그게 이제 그 통치 체제가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점점 부합하지 않게 되면서 마침내 침몰하고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경영학 사례에서 많이 인용되는 사례 중에 코닥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코닥. 코닥은 필름 카메라 시대에 제국이었거든요. 코닥을 이길 회사는 없었어요. 코닥이 100년 가도 안 망할 것 같은 이유가 되는 사례가 아마 100권은 넘게 써 있었을 겁니다. 뭐 코닥은 뭐 케미스트리부터 카메라까지 필름은 기본이고 그 앞뒤에 공급망, 밸류 체인을 다 가지고 있었죠. 케미스트리부터 마케팅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의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성벽을 쌓고 있었는데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코닥은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라는 틀 안에서 봤을 때 저거는 정말 안 중요하고 왜냐하면은 코닥이란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색감, 화질, 뭐 재현성 뭐 그런 거였을 거잖아요. 해상도. 근데 뭐 처음 나온 디지털 카메라가 기껏해야 몇십만 화소. 그 다음에 좀 발전해가지고 200만 화소쯤 됐을 때 코닥이 볼 때는 장난감 같았던 이런 디지털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 시장이 이렇게 견고하고 있을 때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보이지도 않게 성장을 하다가 대략 한 200만 화소급 정도 됐을 때 드디어 시장이 뒤집어졌거든요. 지금은 필름 카메라는 물론 남아있지만 아날로그 감성을 재현해보기 위한 아주 이센트릭한 도구가 돼버렸고 시장의 거의 대부분은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 버렸죠. 현실과 가지고 있는 모델 사이의 괴리는 처음에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 괴리가 점점점 벌어지고 무거워지면 어느 순간은 그 무게가 이 비즈니스를 뒤엎어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관찰할 수 있어야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과 지금 있는 현실 사이에 이 괴리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모델 내에서 판단하는 걸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지금 이 구조가 보여주는 시사점이잖아요. 모델과 현실 사이의 괴리, 노이즈를 관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공적인 오랫동안 존속했던 국가, 제국들을 보면은 요 괴리를 뭐 군주에게 또는 지배층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조선시대 500년을 갔죠. 사간원 계속 왕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잖아요. 이 괴리는 모델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듣기 싫은 얘기거든요. 듣기 싫은 얘기를 계속 하고 적고 그걸 갖다가 제도적으로 이 사람이 적는 건 절대 못 건드리게 그렇게 해서 군주의 모델 안에서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계속 적으면서 그걸 교훈으로 남기고 교훈으로 남기고 하면서 모델들을 조금씩 조금씩 현실에 맞게 수정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일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의 중세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중세의 전제군주의 그 도구마 또는 종교적인 도구마 안에서 모델과 벌어져 있는 괴리를 표현할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에는 광대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뭐 군주 앞에서 막 만담을 하고 막 우스운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이제 뼈가 좀 들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서 뭔가 화를 내거나 저 사람 저놈이 지금 내 얘기를 하는구나 이러면 굉장히 못난 사람이 돼버릴 테니까 으하하 이러고 넘기는데 마음속에 알고 있죠. 아 저게 지금 내 얘기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자기의 모델을 수정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던 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노이즈를 관찰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는 당연히 안 됩니다. 모델은 노이즈를 버리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과 모델 사이의 그 괴리를 내가 못한다면 누군가 관찰해서 나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비즈니스의 영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데이터에 있지 않고 노이즈에 있습니다. 소녀의 아름다움은 일이 아니었던 거죠. 재미있게도 이 소설을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국어 번역본이 있다는 것을. 한국어 번역판 제목이 셀 수 없는 연인이었더군요. 소녀의 아름다움은 일로 세워지지 않았던 거죠. 비즈니스의 기회는 노이즈에 있고 가장 중요한 관찰은 관찰되지 않는 것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